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해피해야 될 금요일인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도 안 드리고 시장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그만큼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일단 마감한 미국 시장입니다. 어지럽습니다. 2.6% 하락해서 18,000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거의 투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지금 봉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난리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저희가 많이 바라보는 18,000선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왜냐면 요때 나왔던 요 지수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근데 요게 일단 지금 보통 보면 이게 그 하락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차라리 훅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깔끔하게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질질대면서 밑으로 좀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지금의 심리를 얘기를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간으로는 엄청난 또 변화가 나오고 있네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나스닥 선물 급반등, 또 브로드컴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면 18,000 초반은 되게 의미가 있는 지수권 같아요. 18,000대를 지금 지키는 게 급선무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17,956 고전의 저가를 일단 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이탈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17,000 여기 600선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야 되는 모습으로 미국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때도 공중에서 훅 돌린 것처럼 이때도 터치 안 하고 돌리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인 거죠. 지금요. 요런 패턴의 지금 조정의 일반적인 상황들 보통 보면은 둘, 넷, 네 번, 둘, 넷, 네 번. 그러니까 4주에서 5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를 지었다가 그 다음에 세게 올라갔는데, 이게 작년과 같은 패턴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그 흐름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시장에서 또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게, 미국은 그렇다. 하지만 미국 때문에 작년 미국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고생했던 나머지 흐름들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증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증시 지금 거의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작년에 좀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리는. 독일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나요? 근데 5천억 유로인가? 이거를 또 재정 집행과 함께 강화시키겠다.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쪽에서 경기 부양을 외치다 보니까 재정을 늘리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홍콩 H 거의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거의 8,200에서 8,000, 거의 지금 3일 동안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게 되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반도체, IT 이런 쪽들, 이거는 그대로 영향받으면서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약간 2차전지 뭐 이런 쪽들도 같은 성장주 개념 쪽으로, IT 성장주 개념 쪽의 종목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재미없다 라는 쪽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유럽도 한번 볼까요? 유럽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 요즘 강한 게 뭘까요? 방산 쪽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산은 유럽과 함께 힘낸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중국 볼까요? 중국과 관련된 쪽으로 중국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선 약한 쪽, 여기선 강한 쪽 두 개는, 쪽은 시클리컬 대표적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화학까지, 물론 조선을 필두로 시작해서 조선, 해운, 철강, 화학,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유통 여기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시클리컬과 함께 플러스 작년에 많이 빠져서 밸류가 밑에, 저 밑에까지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PBR, 이거 얘기도 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0.2배 속출, 0.3배 이런 것들을 지금 끌어올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강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이 강한 것들, 그래서 그걸로 철강화학을 끌어올린 것도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여기까지 빠진 건 좀 너무했지 이런 종목들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는 쪽과 안 가는 쪽들이 좀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지금 IT 중소형주들 거의 뭐 투매 나오는 것들이 많죠. 이쪽 아닌가 봐. 그냥 지금이라도 갖고 있지 말고 미국 바닥 확인되면 해야지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회복되는 과정들의 종목들.
그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좀 바뀌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보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쪽에서.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미국 턴에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섹터마다 또 한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또 시장 분위기 맞춰서 가는 섹터만 또 약간 또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예, 대응하기도 무척 어려운 까다로운 또 증시의 난이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섹터를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 이거를 좀 잘 구분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내용들 보겠습니다. 일단 나왔던 내용들로 봤었을 때 지금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요거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엔화가 지금 150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엔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그렇다고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한 106대 부분 있던 게 104까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 강세는 저희가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엔캐리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되느냐 요거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나온 게 미국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 작년에 저희는 이것 때문에 고생했죠. 근데 이게 지금 여파가 커지지 않는 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올랐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같이 빠져야 돼요. 근데 그게 빠지지 않고 미국만 빠진다.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동반적으로 다 같이 밀리는 게 나와야 엔캐리 청산이죠. 엔캐리 청산된다고 한국만 당합니까? 그건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주시를 하되 변화를 좀 계속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좀 들썩거려요.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구리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알루미늄, 니켈 또 강세입니다. 이런 게 가고 있고 곡물가도 올라가요. 신기하네요. 돈육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가 목표치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2%까지 벌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돼지고기 가격 올라도 되겠네 라는 분위기인가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요런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 좀 체크를 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 시클리컬 업종이 올라가는 또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합니까? 벌써 정부가 비틀비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올려 라면 가격 올라갑니다. 라면부터 나머지들도 다 올라갈 태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음식료 업종도 약간 자극을 받겠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하고 그 실적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은 괜찮은데 모멘텀이 가세된다. 그리고 또 밸류가 쌌는데 모멘텀이 가세된다. 주가가 탄력받는 과정들 이걸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얘기 마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뭐 지금 나온 거는 얘기를 많이 밀렸다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오늘 또 나스닥 선물과 그리고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수치만 가지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오늘 잠깐 패스. 그리고 일단 고용 관련된 내일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1월 달보다 지금 발표될 게 2월 달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2월보다 3월까지 그래 즉 이번에 도지라고 하는 정부의 효율화위원회에서 지금 대량 해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지로 인해서 정부기관 감축이 62,000건 상대적으로 큰 거죠. 이런 쪽에서 이걸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14만 3천 건에서 16만 건으로 개선을 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요거 못한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10만 건 밑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아이고 경기가 위축돼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 라고 하는 쪽에서 경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되면은 시장이 또 강하게 또 위축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는 연준이 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 금리나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제가 보기엔 이번의 성격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 지수의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내일 안 좋게 나오고 연준이 출동할 거야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만의 해석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게다가 실업률도 4.0%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4.0이 아니라 또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아니면은 좀 이제 충분히 더 한번 밀렸다가 꼬리라고 쫙 올라오는 모습들 이거만 보여주게 되면 시장에서 안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내일도 체크해야 될 거 빅스 지수죠. 지금 25까지 갔습니다. 20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게다가 또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이것도 거의 극단적 공포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을 아주 무서우니까 살살살 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가 상관 안 하고 아유 그냥 빠진 만큼 거기서 내가 이런 때 미국 증시 안 사면 언제 사라고 하는데 어머 어떻게 해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나마 아주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물 탄다고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 탄다 이걸 가지고 그냥 와 돈 어디 있어 다 갖다 부어 그냥 다 사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살살살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는 쪽에서 시장을 일단 봐야 되는데 아직은 턴한 시도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지표를 또 보셔야 되겠죠. 미국 무역 수지가 지난달 1,300억 달러 와 1월 달일 겁니다. 생각보다 큰 폭의 적자가 나왔네요. 이걸 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뭐야 이거 예. 자 브레이크 없이 계속 고 그러면서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중국으로 보게 되면 250억 달러 예. 와 이쪽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겠네요. 그리고 유럽 2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관세 부담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관세 전쟁이 계속 되겠다라는 쪽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솔직히 조금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머지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약간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쪽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4월 2일까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본격적인 거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죠. 이쪽과 함께 대거 가장 큰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러지 마세요 형님 이러면서 지금 먼저 빠지면서 우려감을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죠. 시장과 타협을 할 것이냐 그냥 명분 가지고 관세를 그냥 밀어버릴 것이냐 이게 한 3월 달에서 4월 달까지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장은 계속 한다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타협을 하는 걸 보여줘야 시장이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목별입니다. 뭐 난리예요. AI 쪽 마벨테크. 근데 요거 하나만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브로드컴 주가가 지금 시간 외로 볼까요? 지금 8.6% 6.3% 하락하다가 8.6% 올라왔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가 있겠죠. 어제는 마블 테크놀로지 때문에 쭉 밀렸던 거 이거는 다시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오늘 반도체 쪽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다가 잠깐만 이건 아니지 그러면 반대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5% 빠졌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밀린 건 밀린 거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다 밀렸네요. 지금 이거를 볼 때가 아니고 종목들 한번 잠깐 자리만 볼까요? 지금 오랜만에 다시포르타가 지금 테슬라 자리 살살 진입해 볼 만한 자리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가보다는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다 그렇죠. 엔비디아 거의 때 저점대로 들어왔지만 지난번 저점을 110달러대를 안 깨려고 하는 반응 요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보셨던 마블 테크놀로지 밑으로 확 밀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본 PR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성장의 경로가 시장은 가이던스가 이렇게 되면은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하반기에 에이지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를 이만큼 줬어요. 근데 아니야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보다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게 20% 빠진다고요. 이건 시장에 약간 왜곡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블 테크놀로지 올해 26배 PR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마저도 꺾였는데 이게 비싸다 그러면 비쌀 수가 있겠죠. 근데 에이직은 당연히 도래하는 시대다 보게 되면 조금 좀 오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거의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 쪽으로 이렇게 나가네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일단은 지금 턴하는 거 이런 지지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볼 게 없네요. 다 그냥 초토화되다 보니까요.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어제 강했던 쪽들은 이제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화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운반선들 그리고 또 그런 시추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 강한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예전보다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만큼 이제 변화가 나오는 걸 좀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미국 시장 관련된 얘기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 메타 뭐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이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지금까지 쭉 달리다가 어쨌든 미국에서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알리바바 그리고 또 판도더 징중닷컴, 트립닷컴 이런 쪽에 중국 기업들 음봉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음봉.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시장에서 중국 강한 것들 좀 경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만 보고 움직였던 쪽들이 약간 주춤하나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쪽들이 살아나나 이것도 교체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나스닥 선물과 아까 보셨던 브로드컵 덕분에 이게 또 바뀔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분위기 딱 보시고 한 9시 반 정도까지 분위기 보시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빠졌던 IT냐 아니면은 지금 강했던 시클리컬 뭐 강관 LNG 이런 쪽에서 버티다가 거기에 약간 체매물이 나오냐 이런 변화를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모 한번 가다듬으시고 다음 시장을 봐야 되겠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다 밀립니다. 이제 반등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하락하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요. 그냥 넘어가고요. 또 우주항공 쪽에서 기대감 높았다가 또다시 꺾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이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 후 기술적인 문제 약간 좀 상태가 약간 비스듬하게 안착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30% 급락하네요. 무섭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 오늘 조금 좀 미국 시장과 똑같이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은 생각보다 뭐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좀 당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 재미가 없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또 제약 쪽도 노브노디스크 좀 빠지고 일라일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도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따라서 일단 코스닥부터 볼까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나오는데 어제 그런 얘기 드렸었죠. 여기 750선이 가느냐 730선을 다시 맞느냐 근데 그 안쪽에서 50선 돌파 못하니까 밑으로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 730선 중요한 지지권인데 어제 보니까 바이오 쪽부터 외국인들 기관 매도가 다 나오다 보니까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730선에서 이탈 없이 잘 지지하고 턴하는지 요걸 일단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돼야 지지하고 다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코스피는 일단 어제 2570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차원에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570은 지켜다오. 그런데 지킨 거 이상으로 선방을 해줬어요. 근데 어제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오늘 미국 시장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좀 강한 201선 요 안쪽에선 지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2560, 5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여기는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당 초반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2500, 2500, 이거 다시 쓸게요. 기분이 나쁘네요. 잘못 쓰게 되면 안 되죠. 요 자리들 2550선 잠깐만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55 255가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2555 여기가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갈림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또 여기 테스트하고 이렇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돌린 마당에 단기적으로 2570 지키고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 갭을 메꾸는 자리를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2600선으로 다시 진입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오늘 체크해야 될 거는 1차 2570 지키느냐 2차 2555 1번 2번 지지하면서 들어오느냐 여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지수와 관련된 쪽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냥 뭐 미국이 흔들려도 지금 중국이나 유럽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안정을 느끼고 섹터 플레이 할 종목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섹터의 시속 게임이 다시 한번 시클리컬 쪽으로 계속 가는지 아니야 이쪽 아니고 이쪽인 것 같아. 그러면서 반도체 이쪽으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보는 거 그대로 트레이더는 벌어지는 거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반도체 반등이 들어온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죠. 근데 그거는 뭐 열어놓고 그냥 시장을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의 동향 보게 되면 예탁금이 좀 빠집니다. 시종자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부담은 계속 느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몇몇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쪽들이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아침에 좀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 좀 있는 쪽들, 뭐 사모펀드 움직이는 쪽들 이렇게 쪽에서도 아침에 고민을 막 토로하더라고요. 이거 미국 반등도 안 나왔는데 이거 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다 뭐 빵치들끼리 얘기하더니 바로 누가 먼저 하느냐. 그래서 뭐 액션 취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물량 파바박 나오기 시작하면서 던지더라고요. 던지고 약간 나 먼저 안 되겠어. 미안해. 나 먼저 다른 데로 갈게.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 때문에 어디 종목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지만 뭐 7%, 6% 그리고 중견기업이지만 막 빠지는 종목들 나오고 오히려 시클리컬 업종들이 포스코 지금이라도 살래. 이러면서 포스코 거의 또 롯데케미칼 20%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 10%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이걸 좀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그쪽으로 갈래. 아니야. 나 버텼다가 이거 반등하는 거 보고 갈래. 어떤 식의 성향으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어갈지 이걸 제가 뭐 제안이나 권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이라도 뭐 아니면 아니야. 난 있던 거 여기서 그냥 계속 관리하고 버텨볼래. 어떤 전략을 짤지는 중요한데 시장이 강세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 수단이에요. 이쪽 강했다가 또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그 시간 때문에 더 괴로워서 그런 거죠. 기회비용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들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골드만삭스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AI 주도하는 중국 증시 상승을 전망을 하고 그래서 MSCI 신흥지수를 더 챙겨라.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또 그런 얘기 드렸었죠. 미국은 위축되고 비미국이라고 하는 쪽들이 더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또 골드만삭스나 글로벌 아이비 쪽들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3%밖에 안 올렸네요. 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수준 대비 11% 상승, 그러니까 비중을 3% 늘리게 되면 11%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10%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신흥시장의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24%, 인도 20%, 대만, 한국이 많이 빠졌네요. 와, 그러니까 신흥지수 쪽에서 1, 2위를 다투던 쪽들이 중국과 인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수준 대비 11% 그럼 나머지 이것들이 다 1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영향을 제한적일 거고 그럼 그거만큼의 한국이 더 움직인다 그러면 10% 이상 지수가 10%라고 하게 되면 250포인트예요. 250포인트면은 지금 2700, 2800 그리고 만약에 다른 쪽 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인도나 대만이 조금 좀 주춤하다 그러면 나머지 쪽이 좀 더 강하겠죠? 그러면 한국이 조금 더 온다 그러면 2800, 한 2900, 3000 이렇게 되는 구조겠죠.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지금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 쪽, 신흥국 쪽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의 근거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이것도 좀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어제 나왔던 것들은 솔직히 뭐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 쪽들인데 LTC 저런 거는 좀 눈이 가네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간에 강했던 종목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강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여전히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전에는 팔아라 하지만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전고체 배터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다시 반등이 살살 들어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또 오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유리기판도 종목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하게 되면 SKC를 많이 보시는데 SKC는 전혀 시장에서 반응도 안 하고 완전히 처진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나요?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개발을 착수했는데 어떤 제안을 받았느냐? 캠트로닉스 피롭틱스의 제안을 받아서 삼성전기와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SKC가 좀 이제 우리가 넥실리스가 주도를 한다라고 지금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성이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고 좀 약간 위축되는 거죠. 경쟁에서 좀 이탈리아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나온 회사 캠트로닉스, 피노틱스 이런 것들이 일단 좀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는, 그러니까 약간 주도주가 원래 피노틱스가 맞았어요. 맞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반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이것들 보시면서 종목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종목이 바뀐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이 컸었던 쪽에서 변화가 나왔던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 Y스캠 이런 것도 그렇죠. 어제 보니까 주가가 급쭉 밀렸다가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 쪽에서는 들어가 보면 만 하죠. 지지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데선 막 무리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사볼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빡 들어오게 되면 올 때 딱 여기 저항 들어오죠. 일단은 일단 좀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비슷한 종목 볼까요? JNTC 이것도 보면은 밑으로 쭉 밀려서 장중에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사주세요 하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눈치 보다가 들어가야죠. 원래 여기서 지지를 했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도 그랬고 여기 강한 지지권이 하나가 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했다가 여기 쭉 이런 거 하고 이번에 됐는데 하고 여기서 손절매를 할 때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추매를 눈 감고 에이 몰라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더 빠지겠어 사일 텐데 그렇게 산 분들한테 축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사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갔는데 또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매매가 어렵네요. 변동이 무지 컸어요. 어제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가 보가의 저가가 마이너스 10%, 고가가 14%, 거의 이 정도에서 갔다가 여기까지 끊었다고 하게 되면 24%. 야, 장중에 그것도 오후장에 나온 얘기였어요. 이런 쪽으로 변동폭이 무지 커집니다. 근데 지금 저항은 21,000원대가 이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살짝 좀 싸게 샀던 거는 좀 끊어내고 나머지만 가져가 되는 전략들이 좋겠죠. 디시스 케이 증시 이런 쪽에서 아마 유리기판도 다 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바뀔 거다. 종목들이 바뀔 거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이수 스페셜 TV 이런 것들 다 전고체 배터리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STX 엔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약간 유축됐는데 지금 레드백 얘기가 나옵니다. 디젤 엔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같이 봐야 될 게 STX 엔진,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갑자기 HD 현대인프라코 이런 쪽이 국산화를 통해서 방산 쪽이 좀 확산되는 중견 기업들입니다. 이걸 일단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 근데 어제 또 단기간에 좀 오버했다고 생각되는 강관 쪽들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강관 쪽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들썩들썩하는데 제 좋아하는 넥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격 막 벌려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평선 그러니까 즉 단기 오늘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15,000원대 초반대 사이죠. 15,150원 여기가 이제 그 안때까지 지금 들어왔다가 거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는 또 또 탄력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기서 산다 그러면 그냥 물려버려요. 고점에서 이거 다른 거 손절해서 이거 더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아이고 이런 것들 저희 제발 하지 맙시다. 받고 그리고 뭐 이거 제2의 하나오션처럼 갈 거야, 하나그룹처럼 갈 거야 그러지 맙시다.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1%지 나머지 99%는 그렇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나머지 시간의 쪽들 뭐 태상 뭐 증자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별로고요.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이런 것도 좀 약했고 포스코 쪽들은 이건 좀 그래요. 포스코 그룹들 3개사가 다 시종 등급을 하향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가다 보니까 뭐 언제 하향돼서 상향됐다고 주가 올랐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염두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얘기를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본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거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저걸 올라갈 때면 아이고 하면서 그냥 쫓아가시긴 하는데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스코 인터 한번 볼까요? 지금 주가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보통 제가 패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거래도 늘어나고 올라가다가 한번 빵 뜨게 되면은 야 이거 다 돌파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선수들은 미리 모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눈치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이때를 팔라는 신호로 줄이라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경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보통 이런 데 추천이 이런 데 사라고만 얘기를 하죠.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나는 그래 이 정도쯤 샀는데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빠져버린다. 그쯤에 딱 걸리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했다가 빵 떠진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 때인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최소 5만 6천 원대, 5만 5천 원대까지 들어왔다가 확인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 또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일단 오늘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 나오네요. 봉주대 미키7 중국서 개봉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알령 얘기 또 나오겠죠. 오늘 이쪽 종목들 움직이든지 미디어 엔터 이런 종목들 또 움직이든지 보시는데 좀 지겹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디어 쪽은 조금 좀 새로운 느낌들이 나죠. 그쪽에서 이게 내수 전략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니까 한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한알령보다도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미디어 쪽 컨텐츠 쪽 이쪽 들어오나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관련된 쪽들 종목들 철강 쪽들 강했던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시클리컬 좀 강하게 올라가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딱 전환돼서 탄력들 봤는데 여기는 일단 지금 추격보다는 살짝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좀 안정되는 걸 보시면서 대가시기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중국 소비주는 또 오늘 중국 탄력 따라서 계속 관심은 높은데 의외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강하더라고요. 추세 눌림목 나왔다가 강하더라고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다른 거보다 좀 디엔 오토모티브 이런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산기계에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쫓아가면 당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고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워낙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왔다. 봐야 될 것 같고 건설기계 쪽에서 진성 TC 이거 이제 신고가 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건설기계는 보자 이런 쪽에서 언급드린 거고 나머지 뭐 다 그렇습니다. S&D는 얘기 드린 지가 언젠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나머지 종목 쪽에서 화장품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리콘2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은 실적 발표 때마다 한 번씩 출렁출렁인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에 대한 변화가 바뀌었느냐 매출은 4분기에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났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사서 기다리면 또 올라간다.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변동폭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밀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턴한다. 그러면 그때 땅!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볼 때는 매도 의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릅니다. 왜냐면 펌텍코리아나 그럼 이런 것들 다 빠졌어요.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 다 밀릴 텐데 VT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거 중국 쪽에서 올해부터 성과 나올 겁니다. 이런 쪽들 보게 되면 품목별로 다르지 화장품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3월달 그거 있죠. 3월 15일인가 25일인가 그때 가게 되면 아마존 스프링 데이인가 이것도 세일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APR 이게 안 드리겠습니다. APR 또 흐름들 쭉 가고 있죠. 비중은 줄였지만 계속 끌고 가볼만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바이오 쪽들이 난리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계속 이런 것들은 잡아가네요. 동방메디컬, 삼천당제약, 동방메디컬은 한방 쪽도 있죠.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한방 관련된 종목들 거의 최초 아닌가요? 갖고 있는 움직임이 뜸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동방입니다. 그런 쪽이고 동국제약 이런 것도 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바이오는 밀렸지만 관심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어제 주가는 밀렸지만 PSK홀딩스 이런 것들 또 SNS텍 이런 걸 왜 살까요? 이런 것들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는 쪽들은 주가는 밀렸지만 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하나비전도 이런 것도 있네요. 좀 나쁘지 않은 수급 나쁘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도 마음이 좀 미국 시장 하락한 것 때문에 또 이제 머리가 살짝 아프긴 하지만 지금 변화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의 변화 선물 한번 잡고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아직 그렇게 반응이 없네요.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오늘도 고민은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55 그리고 또 2570 요 사이 쪽에서 잘 지지를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되면 너무 지수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색깔을 걱정해야 되겠죠. 거기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은 에이 지금 있는 거래도 약간 좀 하락하지만 여기서 좀 비중 맞춰놨다가 미국 시장 안정받고 땅 터난다 그러면은 내 반도체도 내 IT도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가 빈집이 돼가고 있어요. 다 탈출하고 있고 글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엔 이게 빈집이었는데 다시 찬집으로 되고 빈집으로 되고 빈찬 아유 정신없네요. 그래도 예 따라가야 됩니다. 예, 한국 증시 매매하려면 예, 그런 것들 보시면서 지금은 지수만 크게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레벨업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도 너무 미국 쪽 걱정하지 말자. 예, 미국 쪽 때 되면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 너무 위축된 심리로 보시지 마시고 어제 보니까 내 종목 그냥 갑자기 10% 빠져서 짜증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짜증을 잘 승화시켜서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슬기로운 저희 파워시황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힘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실 수 있게 잠깐 예, 주말에 파워 수급 같이 함께 하셔야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파워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